또 많이 못 오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소중한 걸음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작 시간이 10시니까 강사님 소개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시는 강사님이 한국 웰다잉 교육문화연구원 웰다잉 전문 강사님이시고요. 진재근 강사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저는 여기서 2분 거리도 안 되는 서인천 새마을금고 3층에 이 한국 웰다잉 교육문화연구원에서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명의료 결정법에 의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걸 바로 들어가면은 이해가 좀 떨어질까 그런 염려가 있어서 제목을 황금반지 우리 선생님 저기 불 좀 꺼주세요. 네. 황금반지라 그랬는데 이 어르신들은 이 황금반지에 대한 나름대로 애착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목을 그렇게 붙였고요. 실제 뜻은 여기에 있는 대로 황혼을 금빛으로 반짝일 지금 여기 now here 이걸 뜻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의 황혼이 금빛으로 반짝반짝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목을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저는 웰다잉 전문 강사도 하지만 SNS 어르신들 스마트폰을 다 쓰시거든요. 그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강의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강사도 하고 있어요. 데이케어 센터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쥐야간 보호센터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가서 치매 등급을 받으신 이런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1시간 정도 프로그램 그런 강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 만남 인사를 하면 좋겠는데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아요. 50분인데 실제 강의할 시간은 30분 정도밖에 안 돼서 맨 끝에 있는 것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엄지척! 당신이 최고입니다. 네, 우리가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게 되면 좋은 기운이 넘쳐서 나도 기분이 좋지만 옆에 계신 분도 그 좋은 기운을 받아서 기분이 좋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나는 몇 살까지 살 것인가? 혹시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을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빨간 옷 입으신 분은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아요? 잘 모르시겠어요? 아직 생각을 안 해보셨네요. 그 옆에 계시는 안경 쓰신 남자 어르신은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아요? 저알이요? 예. 90살까지 살 것 같아요. 90살까지 아주 근사치를 잘 맞추셨네요. 이 90살까지 살 건지 더 오래 살 건지 아니면 더 적게 살 건지 한번 우리 KBS 방송한 걸 한번 잠깐 한 3분 정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태어난 아이는 142세까지 살 수 있다. 굉장히 도발적인 제목입니다. 노화 억제 물질을 쥐에게 투여한 결과
수명이 약 1배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물질이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다면 인간의 기대 수명은 현재 80세에서 142세까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선 노화를 막고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수명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120세까지 살게 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우리는 이 알파 에이지 120세를 살 수 있는 시대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놀랍고도 두려운 미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전자 분석, 빅데이터, 나노기술 등 최첨단 과학과 의학기술의 만남은 우리가 꿈꾸던 120세 시대를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혹시 100년 전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지금 보시는 것은 1900년대 초반 사진입니다. 이분들의 평균 수명은 23살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60년대 초만 하더라도 남성의 평균 수명은 51살에 불과했는데요. 제가 올해 54시니까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저는 이미 잠수의 꿈을 이룬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요즘 환갑잔치 하는 분 보셨나요? 아마 생략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보통 60살까지는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최빈 사망 연령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한 사회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연령대를 뜻합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2000년대 초반 최빈 사망 연령이 92세를 돌파했습니다. 방금 최빈 사망 연령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빈 가장 빈도가 높은 사망 연령을 말합니다. 요즘 어르신들 혹시 문산 가시면 그 망자의 연세가 어느 정도 되던가요? 70, 80 대부분 90이 넘지 않던가요?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일본의 최빈 사망 연령은 92세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도 내년에는 90세가 넘는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즉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은 100세까지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니 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0세까지만 살겠다고 했는데 만약 100세까지 살게 되면 어때요? 10년에 대한 것이 준비가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날 뿐만이 아니라 최빈 사망 연령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100세 이상 고령자가 1990년대는 459명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3,000명이 넘게 됐어요. 이웃나라인 일본에 보면은 1963년 그러면 56년 전이거든요. 그때 처음 153명이었는데 2015년에 6만 명이 넘어서 2016년도에 65,692명. 그 중에 남자는
4,167명, 여성은 57,000명. 앞으로 100세인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세대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100세 아니면 아까 방송에서 나왔듯이 120세 얘기가 나왔거든요. 120세까지도 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나는 몇 살까지 일할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땠던가요? 직장 다니다가 60세 이쪽 저쪽 되면 퇴직을 하셨어요. 그러고는 손을 탁 놔버려요. 그러면 어때요? 한 4, 5년 사시다가 천국 가셨잖아요. 왜? 일을 손을 놔버리니까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르신들은 일을 하시면은 건강하게 내 천수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평생 현역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최근 한 해 동안 사망자가 어느 정도 될까요? 컨닝하셔도 돼요. 2017년도에 28만 5천 명. 최근에 작년에 출생 인구가 30만 알로 내려왔다 그랬어요. 2017년에 28만 명이 되는 게 작년 2018년에는 29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면 올해는 30만 명이 넘겠죠. 그러면 출생 인구는 30만 명이 안 되는데 사망 인구가 30만 명이 넘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들이 일을 계속 하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망 인구가 여기 보시면은 위에 파란 줄이 병원에서 돌아가신 어르신들이 2007년도에 60%였어요. 근데 2017년도는 76%로 100명이 돌아가시면 76명이 병원에서 돌아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가정은 2007년도에 26명이었는데 14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남은 인구는 어떤 거냐? 그야말로 객사라가죠.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분들이 2007년도에 14명 정도 됐는데 2017년도에는 9명 정도로 돼서 이게는 병원에서 죽는 게 대세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뭘 모르냐? 첫째,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죠. 또 두 번째,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원을 말씀드렸으니까 내가 병원에 가서 죽으려니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꼭 그게 정답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떻게 죽을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내가 아파서 죽을 건지 아니면 여행 갔다가 비행기 추락사고로 죽을는지 그런 걸 모른다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아는 게 5가지가 있어요. 누구든지 죽는다라는 거죠. 여기 계신 분 한 번도 영생하시는 분은 없어요. 두 번째로 죽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세 번째로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에서 왕이 돼가지고 이 중동을 전부 제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30대 초반에 죽었어요. 그런데 죽으면서 뭐라고 유언을 하고 죽었느냐 하면 내 관의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내 팔을 양쪽에 꺼내서 보여줘라. 아유 대왕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세상을 제패를 했지만 죽어서 갈 때는 손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다는 걸 보여주어라 라고 말씀을 했다는 거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게 죽음이죠. 또 아무도 미리 경험할 수 없어요. 임사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만은 그 임사체험을 과학계에서는 인정을 잘 안 해요. 어쨌든 미리 경험을 못하는, 이렇게 모르는 게 많은 죽음이다라는 거죠. 그 죽음을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우리 여기 계신 자녀분들이 손자를 임신하면 출산 준비를 합니다. 심지어 신발까지 다 챙기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결혼 준비도 하고, 이사가면 이사 준비도 하고, 모든 걸 준비를 다 하는데 요즘 이 죽음 준비, 외장 준비를 잘 안 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 준비를 육체적으로도 준비를 해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준비해야 되고, 실제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육체적인 준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강관리를 꼭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졸중으로 쓰러진다든지 또는 치매에 걸려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질병, 또 가장 많은 죽음률이 높은 건 암이잖아요. 예를 들면 담배를 많이 피면 폐암에 걸린다. 술을 많이 마시면 간암에 걸린다. 그렇다면 그런 것도 절제할 수 있으면 절제하는 건강관리가 꼭 필요하다. 이걸 말씀드려서 가장 좋은 방법은 죽을 때까지 걸어 다니자 라는 거죠. 유럽에 가면 와상 환자가 없답니다. 와상이 뭐죠? 누워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우리나라는 요양원 같은 데 가면은 다 누워서 지내셔요. 그게 좋은 게 아니다. 그러면 내가 죽을 때까지 걸어 다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건강한 육체적인 죽음 준비다 라고 말씀드리게 되었어요. 정신적인 준비, 자서전을 작성해 보면 좋겠다. 이것도 자서전 하나만 가지고도 제가 여기 와서 1시간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오늘 강의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요청을 하세요. 제가 오늘 중요한 제목만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마음의 준비도 해봤으면 좋겠다. 상실과 상처의 마음 치유. 우리가 내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아도 우리 자녀나 친구나 이웃에게 서운한 말씀을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좀 풀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마음의 준비를 하면 좋겠고, 그런 빛을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이런 말씀을 나눔으로 해서 치유가 가능할 수 있어요. 물론 용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 나는 용서를 해주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그러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다음에 실제적인 준비, 유언장 작성,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 사전 장례 의향서 작성, 호스피스 준비. 실제적인 준비에서 상속 유언도 이것도 오면 1시간 이상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또 필요하면 부르십시오. 또 그것도 말씀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또 유언장을 작성한다고 그러는데 이 유언장이 좀 애매합니다. 직접 자필로만 써야 돼요. 그리고 주소, 이름, 날짜 하고 꼭 도장을 쾅 찍어야 돼요. 우리 무인 찍으면 죽은 다음에 그 무인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무인 찍으면 안 돼요. 꼭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그리고 꼭 자필로 해야만 돼요.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 사무실 가셔서
공증 같은 것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비용이 조금 들어요. 비용을 안 들고 있으면 안 들어야 되겠죠. 그런 것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사전 장례의향서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내 죽은 다음에 자녀들이 다 잘 해주겠거니 하고 준비를 안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장례도 내가 준비를 할 수 있으면 하자, 그런 얘기죠. 즉 혹시 나는 어떤 종교를 섬기는데 자녀는 다른 종교를 섬기면 내가 미리서 그 섬기는 종교식으로 장례를 치러달라 라고 유언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게 곧 준비가 되는 거죠. 또 나를 화장을 해줄 것인가, 매장을 할 것인가, 또 나를 선산에 묻을 것인가, 아니면 바다에 유골을 뿌릴 것인가, 아니면 소목장을 할 것인가, 화초장을 할 것인가. 요즘은 우주장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거 여러 것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사전 장례를 준비한다. 요즘 또 생전 장례식도 있어요. 이것도 하면 1시간은 넘거니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작성을 하는 것을 버킷리스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작성해가지고 잊어먹는 일 없도록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했으면 좋겠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원하게 될 것, 그걸 지금 하십시오라는 거죠.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글을 한번 같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다 가까이 살지만 바다를 볼 시간이 없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한 번만 더 별을 보고 싶다고, 바다를 보고 싶다고 말한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바다와 하늘과 별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 번만 더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지금 그들을 보러 가라.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것, 그것을 지금 하라. 그것을 지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제 연명의료 결정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건 연명의료 결정법을 2016년도 2월달에 정부가 공포를 해가지고 2년 뒤인 2018년, 작년이죠. 작년 2월부터 시행을 했어요. 그게 뭐냐?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 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명으로 결정법을 만들었습니다. 즉 존엄한 죽음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존엄한 죽음은 내가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을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려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 19세 이상인 대한민국의 누구든지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그걸 작성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 그림이 나오죠.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증. 저걸 작성 등록을 한 날로부터 2달 내지 3달 되면 오고요. 작성 등록을 하면 3일 지나면 문자로 등록이 되신다고 연락이 오거든요. 그런데 연명치료라는 게 뭔지, 심폐소생술,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절도해가지고 죽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즘 TV에 초등학생이 그런 걸 했다고 해서
이걸 그래가지고 심폐소생술 하는 걸 연세가 많아 사신 분들을 해야 되는가? 나는 그걸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곧 연명치료의 한 부분이 됩니다.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그런데 올 3월에 법이 또 개정돼 가지고 체외 생명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뿐만 아니라 담당사가 판단하는 시술을 모두 다 연명치료를 안 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연명치료의 대상이 엄청나게 넓어졌어요. 그걸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3, 4전 연명으로 의향서라는 걸 작성을 하는데 혹시 복사했어요? 예, 이거 한 장씩 넣어주시면 돼요. 네. 이게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 서식을 복사를 해왔습니다. 이걸 이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이 본인의 의향이나 또는 의사 확인 제도는 사전 연명 무료 의향서를 작성 하신 분이 병원에 입원했다. 그분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의사가 판단하면 연명 의료 계획서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하지만 연명 의료 계획서는 환자의 요청에 의해서 담당 주치의가 작성을 하지요. 그래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해서 이 연명의료 계획서에 의해서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호스피스는 죽음에 임박한 환자, 즉 조금 전에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말씀드렸죠. 그 환자와 그 가족을 사랑으로 돌보는 행위를 호스피스라고 그래요. 이 호스피스의 원래 개념은 돌봄인데 목적은 환자가 죽는 날까지 생기 있게 살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 돌봄의 기본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함께 있고 함께 느끼고 함께 존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양대학교 웰다잉 홍보 동료상을 이것도 3분 50초 정도 되는데 한번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도래한 100세 시대. 100세 시대를 통해 새로운 인생 주기가 등장하면서 은퇴 후 앞으로의 50년 인생에 대한 계획과 더불어 죽음까지 성찰하는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웰다잉이란 아름답게 생을 마감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웰빙의 완성임을 시사하는 준비된 죽음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건양대 웰다잉 융합연구교육센터는 시니어 세대들의 정신적 풍요를 위해 다양한 인문학적 접근으로 인한 웰다잉 교육으로 서포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센터들이 활성화되고 웰다잉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자리잡으면서 시니어 세대들의 인생 후반기에 세 번째 20살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꿈을 그리며 50넘어의 삶을 시작하는 세 번째 20살의 삶. 그곳에는 아름다웠던 삶. 네, 여러가 발생했는데요. 여기 내용의 중요 내용이 죽음에 대해서 공부하고 버킷리스트 만들어서 실천하고 정기적으로 건강 체크하고 임종 방식 결정하고 유언장 작성하고 감사와
용서의 말 전하기,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걸 이 동영상 하나로 만드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다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요. 지금 이제 선생님이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서식과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드렸어요. 혹시 지금이라도 지금 여기서 바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희망하시면 제가 바로 여기서 등록을 해드리겠고요. 혹시 바쁘시거나 그러면 여기 옆에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서인천 새마을금고 3층에 가면은 한국 민들레 도서관이 있고 한국 예일다인 교육문화연구원이 있어요. 토요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 항상 그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과 관련해서 소원노트 교실이라는 걸 하거든요. 연락을 하시면은 항상 준비하고 있으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르신들 오늘 교육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네네. 저도 그 가는데 순서가 없다는 말을 참